제넷 옐런 의장이 드디어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2012년이었죠. 워런 버핏과 빌 고로스 간의 유명한 주식 숭배 논쟁 이후에 3년 가깝게 미국 증시에 거품이 끼어 있는 것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지속된 만큼 옐런 의장의 이런 발언 여러모로 큰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증시에 거품이 끼어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제넷 옐런 의장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사실 쏟아져 나왔다고 봐야 될 텐데요.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상당히 비상한 관심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그 중앙은행 의장 제넷 옐런이 그 입을 통해서 금리 인상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2번 정도예요. 취임 당시에 그 첫 주재 회의, 그때 당시에 초보자의 시스타 이런 얘기를 있긴 했습니다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 개괄적으로 시기를 좀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 얘기에 한 6개월 정도 내외 시점에서 금리를 좀 인상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갖고 있는데 그 정책적인 그 발언의 일관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처럼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내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한 것은 사실 그만큼 미국 증시적인 측면에서 거품 논쟁일 만큼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 보면 추세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은 추세적으로 보면 한 횟수로 7년, 만으로 한 6년째 강한 상승세가 오고 있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달에도 저도 이맘때쯤이기 때문에 특집 방송을 한 거로 기억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 17,000선 돌파했죠. 그 다음에 이것이 올해 그 3월 달에는 18,000선까지 돌파했어요. 결국 18,000선이 일부에서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힘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었었는데요. 올해 3월 달에 18,000선을 돌파했었고요. 나스닥 지수도 16년 만에 닷컴 버블 시대의 그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역시 그 S&P가 최근에 보면 가장 그 기준적인 그 주가 지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연일 그 사상 최고치 행진을 기록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넷 옐런이 그 금리 인상 발언의 구체적 시기를 얘기한 것, 이것이 아무래도 국제금융시장의 최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옐런 의장의 발언이 또 우리 증시 입장에서도 참 주목이 되는 것이요. 미국 증시가 말씀대로 강한 어떤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는 해왔지만 그 뒤에 증시 기초 여건을 받쳐주는 부분을 봤을 때는 그게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일부에서는 그 제넷 옐런이 느닷없이 사실 그 금리 인상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FOMC 온 멤버들도 비둘기파에서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경에 있어서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못 박으려면 그만큼 미국의 그 펀더멘탈 여건 이것이 좀 강하게 뒷받침해줘야 사실상 그 의미를 우리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그 경제 여건을 보면 여기 자막에도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성장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작년에 그 3분기에 5%를 기록한 데 이어서 4분기에 2.2%, 올해는 0.2% 가죠. 물론 이제 2, 4분기 성장 기저효과 때문에 성장률이 한 3% 이상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는 기저효과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2분기의 성장률이 4% 이상은 끌어올려야 미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회복세를 뒷받침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4% 이상 끌어올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가장 그 종합적인 펀더멘탈에 해당되는 성장률적인 측면에서는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겠고요. 기업들 실적도 애플을 제외하고 특히 강한 달러에 영향을 받는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좀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미국의 증시의 그 거품 논쟁에 있어서는 2002년 8월 유명했죠. 모두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채권의 왕이라는 빌 고로스, 그다음에 투자의 주식 투자의 구루를 하는 워렌 버핏 간에 2010년 8월 컬 터보 에코티 논쟁, 이 종료 논쟁 이후에 지금까지 한 8차례 걸쳐서 거품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일단 발언을 하고 난 첫
이렇게 네. 날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을 어떤 쪽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이런 것이 아마 이번 주에 예. 미국 증시라든가 국내 증시에 바라보는 초미의 그 관심사가 되지 네.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처방을 슬슬 걷어들여도 될 정도로 괜찮아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퇴원을 하라는 얘기도 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월가에서 가장 신뢰가 높은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이 교수 자신이 개발한 어떤 그 주가 평가 지수겠죠. 그 통해서 미국 증시가 확실히 고평가돼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또 살펴봤으면 합니다. 지금 이제 금리 인상 발언에 예.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도 앞으로 그 미국 증시라든가 국내 증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미국 증시의 그 고평가 여부, 거품이 끼었느냐 여부 이 부분을 아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대목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금리 인사라든가 네. 아니면 정부 당국의 일주일 전에 이것을 나름대로 연방의 페드의 그 베레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아마 평가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미리 모든 게 미리미리 이렇게 접해드리면요 반응이 없습니다. 무슨 사건이 터져야 이게 네. 관심들이 됐는데 왜 그런 보고서를 먼저 보내드리는가 하는 이런 것을 보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이렇게 공식 언급한 시점에서 미국의 그 증시에 대해서 거품을 띄었는가 여부 이것은 여러 평가 방식이 있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그 존경받는 사람이 로버트 시울러 미 예일대 교수다. 이분은 노벨 경제학상을 타시고 부동산 부분에 시울러 지수를 개발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예.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그 퍼 얘기를 많이 하죠. 퍼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 퍼 가지고는 맞지 않는다.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클 때는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고 변동성이 있을 때는 그래서 어떤 것 같은 건 차트에서 지금 순간에 퍼 가지고 고평가냐 저평가냐 대부분 그런데 그건 참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개발한 게 네. 경기 조정을 한 퍼다. 감안해서. 네, 감안해서 예. 경기 조정을 한 퍼다. 이게 추세적 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CAPE 지수다 해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차트에서 지금 퍼가 낮다 높다 해서 우리나라의 증시가 퍼가 낮을 때는 저평가다. 외국 자본 들어온다. 이거 참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10년치 경기조정 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25입니다. 그러면 과거 20세기 평균치. 이게 왜냐면 요게 왜 20세기냐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21세기가 지금 10년 정도, 15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요 CAP 지수는 10년의 경기조정 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1세기의 평균치 가지고 이렇게 따지기에는 상당히 좀 유의성이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세기 평균치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20세기 평균치가 15배 정도거든요. 이것보다 월도 뉴턴다. 그러면 과거의 그 데이터 이렇게 보면 반드시 그때 상황이 되는 건 아닙니다는 네. 이 웃돈 때가 세 차례 걸쳐 있었었거든요. 자막이 지금 이렇게 금방 지나가고 있습니다는 사실 세 차례 걸쳐서가 29년과 99년, 2007년 세 번에 걸쳤는데요. 이때마다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앨런 그레스번이 얘기했던 소위 비이성적 과열 논쟁이 이때 많이 진행됐고 이때마다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사실 로버트 시엘로가 최근에 10년간 경기 조정 퍼에 해당되는 CAP 지수 이용해서 지금 미국 증시가 고평가 논란은 미국의 금리 인상 앨런이 얘기한 것과 맞물려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앨런 의장의 금리 인상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뒤에 미국 상황이 증시가 좀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로버트 실러 교수뿐만이 아니고요. 미국 증시가 고평가돼 있다는 것은 여러 또 다른 사람들도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정리를 해봤으면 합니다. 네,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증시의 고평가, 저평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겠죠. 네. 앞으로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 증시의 고평가, 저평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다. 이 한국경제TV에서 내가 보기엔 이렇다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네. 사실 미국 증시에 대해서 고평가, 저평가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차트 분석이니까 미국 증시가 고평가다, 저평가다. 어떤 기관에서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런 얘기는
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거니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책임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또 학계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로버트 실러 교수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습니다는 역시 정책당국자 입장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책당국자 입장이 이달에 열렸었던 IMF 워싱턴에서 열렸죠. 포럼에서 라가르도 IMF 총재와 같이 이렇게 대담할 때 미국 증시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증시의 고평가, 저평가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자막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그 미국의 앨런 의장 보면 고평가됐지만 아직은 거품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아주 애매모호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고평가는 거품이죠. 근데 이게 그 증시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차트 분석상 이게 어떤 사람 같으면 내가 보기에는 미국 증시의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렇게 하는데요. 미국의 세계적인 석학 그리고 미국의 그 중앙은행 의장도 아주 애매모호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시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분입니다. 시장에 신뢰받은 분이 올해 열렸던 버크셔 해서웨이 50주년 그 이렇게 주청에서도 아주 또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현재 금리 수준에선 주가가 고평가, 거품은 아니다. 예. 그러나 금리가 정상화되면 한 단계만 올려가면 미국 증시가 사실 굉장히 비싸게 보일 거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제가 이렇게 모두에서 이렇게 말씀해 드렸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진 표현을 하겠지만 건방진 표현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세계적으로 석학에 해당되는 또 그동안 투자의 경험이 가장 많았던 분도 미국 증시의 고평가, 저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쓸 만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한국경제TV라든가 이런 데 나와서 미국 증시가 무슨 차트 하나 분석해가지고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지난주에 그렇게 방송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럴 때일수록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고 저도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런 사람의 얘기만 정확히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그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 증시를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앞서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얘기했던 주가평가지수도 얘기를 내놨습니다만은 연준에서는 어떤 식으로 미국 증시를 평가하는가 그 방법을 하나씩 살펴봤으면 합니다, 위원님. 네. 자넷 앨런이 사실 미국 증시에 대해서 고평가됐지만 거품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한번 평가해봐서 일주일 전에 우리가 보내드렸던 그 자료에 담아 있는 내용인데요. 연준에서 여러 가지 증시에 대해서 평가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알려진 모델이 FVN 모델이다 해서 사실 그 Fed의 밸류에이션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자로 해서 FVM이라는 표를 쓰는데요. 가치평가 모델인데요. 요거는 뭐냐 하면 많이 좀 비교적 알려지긴 했습니다. 퍼의 역수에다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비교한 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러면 퍼의 역수가 들어가니까 퍼가 낮으면 저평가, 퍼가 높으면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과정에서 역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퍼가 낮으면 고평가, 이 퍼의 역수가 낮으면 고평가, 그 다음에 퍼의 역수가 높으면 저평가를 인식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다만 퍼는 그 퍼가 낮으면 높으면 이렇게 해서 하지만 요거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과 비교해서 고수익률보다 낮으면 고평가, 그 다음에 높으면 저평가해서 수익률 개념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수준 개념이 아니고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현재 이 FVM 모델로 이렇게 일주일 전에 이렇게 평가해 보니까 이건 이제 자체적 분석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그 4%포인트 정도 이렇게 적정 수준에 비해서 저평가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제네럴이 미국 증시가 과거보단 고평가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거품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애매한 말로 얘기한 것과 거의 일치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FVM 모델, Fed Valuation 모델은 이 자체가 증시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못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변화라든가 물가상승률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이렇게 신뢰를 받고 있는 또 하나의 일원가에 해당되는 또 시장에 활동하는 야덴이라는 분이 이런 그 단점을 극복해서 야덴이 모델이다 해서 뒤쪽에 나오죠. 야덴이 밸류에이션 모델이다 해서 이것을 보완하는데요. 이것으로 얘기하면 미국 증시가 지금 주가가 적정 수준보다 조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FVM 모델보다는 미국 증시가 좀 더 높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볼 때는 앨런이 얘기한 것이 아주 정확하게 그런 것을 관점으로 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수익률 면에서 지금 연준의 평가 모델이죠. FVM 그리고 야덴의 평가 모델 YVM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 외에도 이 자산 면에서 위원님 저희 시간 가지면서 종종 언급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 토빈 Q 비율로 미국 증시를 또 평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네. 이 FVM 모델과 예. YVM 모델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비교하는 겁니다. 네. 펄이든가 하는 건 수준적인 측면에서 비교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자산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예.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 이거 배경을 좀 아시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통화정책 관할 모델에서는 그린스폰 독트린과 버냉키 독트린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차이냐 하면 그린스폰 독트린은 실물 경제만 생각하고 통화정책 관할 대상에 네. 그다음에 버냉키 모델은 자산적인 측면, 부동산과 주식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비교하는 토빈 큐레이션이 최근 들어서 다시 각광받는 것도 통화정책 관할 대상의 그린스폰과 달리 버냉키라든가 일련에서는 부동산이라든가 증시를 공식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적인 측면에서 증시의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이렇게 알려진 것이 바로 잘 알려진 토빈 큐레이션인데요. 이 토빈 큐레이션은 뭐 아시겠죠? 시장 가치를 실물 대체 비용으로 난수치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1보다 크면 고평가고 1보다 작으면 저평가인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넷 앨런이라는 분이 지금 자막 좀 다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제넷 앨런이라는 분이 고평가대대 미국의 증시가 아직까지 거품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평가해 보니까 네. 그걸 그대로 평가해 보니까 1.05 정도는 나옵니다. 기준치가 1 정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1.05 정도는 기준치에서 조금 높죠? 그러다 보니 고평가. 근데 기준치에 언저리에 있으니까 아직까지 거품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이렇게 자산적인 측면에서 미국 증시를 그 평가하는 방식이 소위 상대가치 괴리도. 요건 이제 RVD라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요 같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하더라도 자산적인 측면에서도 그 미국에 보면 고평가 내지는 거품이 우려한 단계는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치적인 측면에서 FE 모델도 고평가되어 있지만 거품을 우려하는 단계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는 방식인 더빈 큐레이션과 RVD 모델도 역시 똑같은 결론을 나온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영이 제넷 앨런 입장에서는 미국 증시가 고평가되어 있지만 거품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적정 수준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는 높은 수준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많은 거품 우려가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거에서 노출돼 있던 시장이 바로 이제 나스닥 시장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 나스닥 상장기업 구성도 보면은 2000년 이후에 두 차례 큰 위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건실해지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또 고려해야 될 부분도 같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기업이 뭐 부도라든가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외환 위기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거치면 결국 경쟁력이 있는 기반만 남아있는 살아남는 삶이다. 예.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경쟁하다 보면 어떤 큰 위기를 거치면 건실한 또 생존력이 강하고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 잘 될 때는 이쪽 기업 저쪽 기업 잘 되다가도 위기를 거치면 뭐냐면 건실한 게만 남거든요. 이것이 전형적으로 크라이시스 필터링 이펙트다. 위기 여과 효과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2000년 이후에 보면 지금 15년 동안 위기가 두 차례 있었죠. 네. 아시겠지만 닷컴 버블 사태, IT 버블 사태, 그 다음에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론. 굳이 이 증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리먼 브러더스 사건, 이 두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가 나스닥 시적에 비교적 이렇게 건전한 기반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2000년 초반에 어중이 떠중이 그때 당시에 상장 기업이 됐죠. 제가 표현이 죄송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2000년 자세에 어중이 떠중이 그냥 뭐 호텔에서 비디오만 비춰주면 전부 상장해가지고 국민들을 우렁에 떨게 했던 이런 모습이었었죠. 사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저도 좀 오늘 표현을 좀 격하게 하겠습니다.
나스닥 그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기대치만 해서 약 4,008개 기업이 있으면은 두 차례 위기를 거치면서 또 제도적으로 보면 건실한 기업만 상장시켜라 하는 IPO 관련된 굉장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지금은 2,500여만 아주 건실한 기업만 나스닥 지수에 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나스닥 지수가 닷컴 버블의 사태 이전에 15년 만에 이사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도 과거처럼 이렇게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는 IT 벤처 기업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나스닥 구성 종목도 네. 굉장히 다양화돼 있죠. 지금 뭐 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게임이라든가 뭔가 해가지고 상당히 다변화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IT에서 뭐 어떻게 됐냐면요. 진행자분께서 그때 당시에 나이가 몇 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실 그때 보면 한국도 뭐냐면 뭐 해서 뭐 실체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툭 해가지고 또 크면 돈들 몰렸거든요. 그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랬었는데요. 그때는 IT적으로 편중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이 사실 그때 당시와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결국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방법으로 현재 미국 증시가 결국은 완전 우려할 정도의 거품이 끼어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사건이자 변화이자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그 진행자께서 중요한 대목을 하셨고 경제 지식이 바탕이 된 아주 지적을 해주셨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전체를 보면 미국 증시가 고평가되어 있고 고평 우려한 단계는 아닙니다는 사실 지난 이렇게 그 7년 동안 위기 국면이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기간 오랫동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세계 그 통화 정책 보면 미국이 뭐냐 지금 이제 가장 빨리 가는 미국이 금리 인상 문제 얘기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이제 양적 완화 정책 뒤게 추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금리도 내리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는 어쨌거나 이런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보면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이 너무 이제는 경제 체질화 됐다는 얘기입니다. 체질화. 너무 위기가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이게 양적 정책과 제로금리 정책은 비정상적 대책이거든요. 그야말로 비정상 대책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충격요법에만 쓰는 겁니다. 샥 세러피 방식, 충격요법을 써서 단기에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장 중심선에 있는 미국의 그 페드가 금리 인상을 계기로 하면 사실 미국 증시가 거품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채권, 그다음에 부동산 모든 자산시장의 변수들은 상당히 밸류에이션 상의 시험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작년부터 한국경제TV가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얘기했죠. 워링 장세, 요어링 장세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와 같은 장세에 계속해서 나타난 시그널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 하면 주가라든가 채권 가격이라든가 부동산 가격 같은 자산 가격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율적인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보면 하반기에 기업들의 그 환율 관련해서 평균 환율 수준 관리하지 말고 사실 밸류에이션 변동성 관리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많이 이렇게 따라준 사람이 서울대학교 안동현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가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작년 연말의 세미나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지니까 수준 관리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가 수준이 2,700 간다, 2,300 간다 이 얘기를 믿지 말아라. 이 얘기를 믿지 말아라. 그렇게 수준 관리하면 안 된다. 평균 환율도 뭐냐 1,070원 간다, 1,080원 간다, 1,100원 믿지 말아라. 변동성 관리할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꼭 수준이 아니라 변동성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거품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여러 평가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는 그러나 지금은 7년간의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보면 제로금리 양적 정책 익숙했던 체질에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는 오늘 진행자께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했더니요. 계속해서 끊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간 있을 예. 때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네. 어느 측면에서 대비할 것인가 새로운 방법, 예. 새로운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그 말씀을 또 공유해 봤으면 합니다. 이번 주에도 뭐 스탠리 피셔 부의장들 그렇고 연준의 고위 인사들 또 발언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요. 그때 시장에서 또 고민스러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위원님과도 그때 점검해 드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